2021년 8월 7일 토요일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뒤에 그 정자에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오니까 그 경호원 중에 한 분이 뭐 촬영을 여기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안 하고 지금 여기가 하늘궁 그 이봉관 신축 조감도가 있는 바로 요 앞에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는 전에 그 총재님께서 6월 말인가 그때 그 미국에 있는 분하고 그 여기서 촬영을 하셨던 곳이에요. 실시간 중계를 그때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재님 그 뒷모습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이렇게 천사의 그 천군 천사가 천사의 무리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촬영으로 이렇게 그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고 이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이게 하늘궁을 자주 오게 되네요. 뭐 제가 뭐 계획했던 바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 됩니다. 저희 금년에는 작년 12월 초에 한번 오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제 축복을 받았고, 총선 끝나고 그걸 받은 거죠. 2020년 4월 총선 지나고 그때 받았고, 그 이후에 제 이제 가족들 그때 총 한 8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제 아내하고 내 아들하고 딸하고 그리고 내 며느리하고 이제 사돈 어르신 부부, 안사돈 박가사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 아내의 내 며느리의 이제 여동생하고, 그리고 내 딸의 이제 예비 사위 되시는 분하고 총 한 8분을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때가 12월 초였어요. 초고, 이제 금년에 들어서는 5월 5일 날 단체로 한번 왔습니다. 단체로 우리 경남 도당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들, 밀양, 양산, 또 남해, 김해, 그리고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일부하고 그때 버스로 이제 한 차로 이제 오고, 그 뒤에 이제 6월 달에 내가 또 그거는 하여튼 볼일 때문에 이렇게 또 왔고, 7월 달에 2번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오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어떤 기운이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볼 일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 되네요. 작년 총선에 출마할 때도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라 할까, 거기에 끌려서 이제 그래야 총선에 출마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참 나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그지는 없습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이 보면 저기 뭐냐, 우리 뭐 대한민국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운동가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학자 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의학 그 의학 박사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심리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심리학.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야기 척 보면은 사람을 이제 오늘 보니까 요즘 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최동석님, 최동석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집중적으로 좀 듣고 있는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김용민 씨라고 있어요. 김용민 씨가 이제 낙곰수 회원의 한 분이죠. 거기에 낙곰수를 뭐 일하면은 아시는 분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 이면사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틀림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낙곰수 회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불의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는 좋은 점을 보면은 그런 것이 틀림없어요. 그 주진우 하고 김어준 그리고 이제 정봉주 김용민 이 네 사람이 낙곰수 회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용민 씨 TV를 읽고 뭐 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어준 씨는 서울교통방송 TBS에 아침 방송을 하고 있고 주진우 기자도 KBS에서 저녁 퇴근 시간에 한 6시에 라디오 방송을 하더라고. 하고 정봉주 씨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김용민 씨도 그래요. 그런데 김용민 씨가 이제 얼마 전인가 일주일 전이지. 그러니까 지난주 7월 31일 날 내가 이제 총재님 마련하고 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서 내가 방송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최동석 씨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고 딱 들어보니까 이분한테 들어볼 만한 내용이 많았다 싶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듣는 것이 열린 공감 TV도 듣고 최동석 씨 뭐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그래요. 그분이 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이야기 들어본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이게 가야 되겠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늘궁 경치를 찍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최동석 씨가 이제 최동석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박사인지는 모르겠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그렇고 오늘이 이제 입추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구름이 쫙 끼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덥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못 느끼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리봉이라 그래요. 수리봉. 그리고 이제 왼쪽이 보이는 요 산이 계명산이라 그러고 또 고령산이 있는데 고령산은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령산이 있고 또 앵무봉이 있다 그러네요. 또 뭐 왼쪽으로는 또 형제봉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 나면은
찾아와서 천천히 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하나 알려면 뭐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좀 조용하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나면은 여기서 뭐 한 몇 달 머무르면서 이제 사사지 이제 이렇게 쭉 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를 하나 흥미가 있으면은 막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 꼭대기 위에 무슨 빌딩이 아니고 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군부대 같은데, 군부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 뭐 저기 책임자가 어느 정도 계급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기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때문에 생겼는지, 저기 직책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참 진짜 알고 싶어요. 하여튼 입추가 돼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 더 덥다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렇게 확 느끼네요. 틀리네요. 저기 전등 옆에 뭐 이상한 것을 물줄기, 수증기 같은 것을 막 뿌리고 있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하늘궁 종합원내도 복숭아 같네. 눈으로만 봐야 된다고 저래 여기 계시는 분이 좀 누구더라? 김효건님께서 이야기하더라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안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최동석 선생님께서 이제 누구냐 지금 대선 주자급에 있는 이낙연이 고추도 참 잘 익었다. 고추. 이낙연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상당히 인품도 훌륭하고 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 단점이라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렇게 하네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적소에다가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패착이 이제 국무총리를 잘 앉혀야 되는데, 이낙연 씨를 국무총리로 앉힌 것은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이제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찌그러지는 거야.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풀린다고. 이낙연 같은 그런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보면은 자기 동생이 이계연이고, 자기 또 이낙연 씨가 아들이 있는가 봐요. 아들이 좀 보면은 어떤 뭐 주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에 조금 이렇게 이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분이 최동석 선생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한 방에 싹 바꾸려면은 그 사람은 주장하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문교부, 그리고 이제 재무부, 그리고 내무부, 지금 이름이 다 바뀌었죠. 이제 문교부는 교육부로 바뀌었고, 재무부는 이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무부는 이제 행정안전부인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 세 조직을 싹 다 바꿔야 된다 이거지. 특히 이제 재무부, 지금 현재 이제 기획재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피아가 있다 그러네요. 모피아. 요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자꾸 흔드는데, 요런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가지고 싹 이제 흩어지게 해버린다 이거지. 세력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낙연 씨도 잘못 안 쳤고 그 뒤에 비서실장 뭐 노영민인가 이 사람도 잘못 안 쳤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금융 금융감독원장인가 이 사람도 잘못 안 쳤다 그렇게 하고, 몇몇 사람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직책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최동석 씨 이런 분이 또 있으니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분 이제 바른 말하고 유익한 이런 정보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심리학자가 한 분 있죠. 김태영 씨라고. 이분도 사람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치가 돼요. 내용이 보면은 김태영 씨나 이제 최동석 님이 한결같이 이낙연 씨나 윤석열 같은 사람을 아주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을 해요. 물론 뭐 이낙연 씨나 윤석열 씨 같은 그분 또 부모도 있고 뭐 자기 친인척도 있고 다 있겠는데, 국가의 이제 대임을 생각할 때는 큰 국가 전체의 어떤 털로 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그 두 사람은 높은 그런 관직에 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분 판단이 그래요. 그분들이 아유, 조금 올라오니까 가파르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네. 아이고, 조용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여기에 하늘궁 여기가 뭐냐 국제관인가 하늘궁 네오 호텔 요쪽이라든지 하늘궁 국제센터 하늘궁 준호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겠죠. 저는 이제 다행히 좀 이렇게 조금 한가할 때 왔습니다. 오늘도 돌고개 입구에서 보니까 봉고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거의 다 이제 새마을 버스 타고 오신 분인데 19번 구파발에서 19번 버스 타고 오신 분인데 제가 자리를 조금 양보해 가지고 막 먼저 타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승용차로 봉고차로 다 보내고 이제 나중에 탔어요. 그래서 보통 때에 비해서 한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하도 어디 가면 마스크 끼라 하니까 참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지금도 가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서 좋네요. 아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그리고 김태영 씨나 최동석 님께서 사람 심리를 잘 본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내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네요. 나는 그런데 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가 팽팽하게 골려 있습니다. 지금 2021년 8월 7일 현재 요 모습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겠네요. 기록에 남겨봅니다. 아유, 여기 하늘궁 여기 건축을 하는데 건축 직접 내는 또 이제 하늘궁 성금이 있고 또 명패도 있고 그래요. 또
또 있고 이제 대통령 대리도 있고 완전 천사도 있고 이랬는데 궁극적으로 가서야 이제 총재님께서 자급자족을 하시니까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보통 한 500억이 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필요한 자금으로 들어가고 또 하늘궁 요 건립하는 데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들어가는 용도가 또 이제 그 하늘궁 건물만 짓는 그런 용도가 또 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좀 그렇습니다. 항상 하고도 죄스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이거 메밀꽃이 이렇게 막 자라버렸네.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네. 근데 그분들이라면 김태영 씨하고 최동석 씨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저는 뭐 별 관심이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아유, 여기 쪼매난 집들이 이래 있네. 이것도 이제 언젠간 이제 정리가 되겠죠. 여기 하나하나 그 참 먼지 하나 돌멩이 하나 조그마한 것까지 다 총재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건데 큰 이제 틀은 이렇게 됐고 작년에도 내가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그 남긴 그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바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이 돌산이 있었거든요. 돌산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상그러웠어요. 상그럽고 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뭐 황량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엄청 바뀌었죠. 평온한 감정이 듭니다. 만 명의 장군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제가 노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도 하고, 풍수로. 그런데 내는 이렇게 풍수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참, 이제 하늘이 이렇게 다 재주를 그렇게 많이 다 주는 건 아닌가 봐. 아이고, 풍수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림을 좀 이렇게, 우리 애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 수학에 대해서는 나는 수학하면은 별 그렇게 그 별로였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수학을 또 잘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림을 전혀 소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은 또 이제 그림의 소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를 닮은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내를 좀 닮아가지고 이 천지가 이 하나의 그 가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빨리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풍수까지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뭐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총재님께서는 이 자리를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게끔 해놔가지고 총재님께서 이 세계 통일을 하시기 이곳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한옥에서 되죠.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한옥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옥집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총재님께서도 이제 여기 하늘궁이 저기가 한옥이에요. 지금 그 계시는 데가 그 한옥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이곳에서 이제 많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이렇게 정상들이 찾아오겠죠. 이리로. 참 결코 이제 이 하늘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이렇게 뭐 얼렁뚱땅 뭐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있는 그런 혈성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탄탄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부정한 돈이 일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순수한 그 노력과 피와 땀과 정성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돌멩이 하나라도 참 평온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왜 나도 저쪽으로는 가보진 않았는데 가봐야 되겠네요. 저쪽에서 한번 또 내려다 봐야 되겠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정인태 뭐 실명을 이야기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 그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우리 정치인들 현재까지 또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래 그분은 그나마 이제 알아보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이제 자기 여기서 보니까 저기에도 이렇게 또 저 건너편에 뭘 만드나 뭐를 하려고 하는가. 저 건너편에 뭐가 그거는 뚜렷한 또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통일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늘에서 백궁에서 내려오셨고 이미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요 기간이 대단히 소중한 기간입니다. 저 무슨 나라야 저게? 남미의 과테말라죠. 과테말라에 이제 지미 모렐라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미 모렐라스 그런 분들 되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두테르테 같은 이런 분이 제3의 아웃사이더에서 있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같은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제 전체 전 세계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국민들의 신물이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가 50%는 안 되지만은 한 40 몇 프로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뭐 절반 이상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엄청 욕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은 것이 안 좋은데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 그게 심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검찰이 진짜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잖아요. 검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재경부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런 모피아들 대한민국의 예산을 다 주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예산이 내년 예산이 593조입니다. 내년 예산이 593조, 원래 예산이 560 몇 조인데 약 한 30조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거기서 국회에서 예산을 이제 통과시킨다 이러는데, 거기서 국회에서 예산을 말이야 10조, 20조, 뭐 100조, 200조를 깎거나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593조 중에서 592조 원은 손도 못 대요. 꼼짝달싹 못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딱 기획해 놓은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이렇게 뭐 예산안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합의를 보고 뭐 어떻게 뭐 투쟁을 하고 이러는 것은 1조 원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1조 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 예산을 지금 현재 바로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이거 완전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교부 진짜 교육혁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금융혁명, 사법혁명, 사법혁명이지. 그리고 부패혁명, 11번째가 교육혁명이고, 신불혁명, 전부 다 중요하다고. 9번째가 세무혁명, 8번째가 소득혁명, 배당혁명. 그 노후혁명, 부채혁명. 또 오래되니까 또. 네 번째가 출산혁명, 세 번째가 결혼혁명, 정당혁명 말이야. 패거리 정치를 완전하게 청산한다는 거. 그 다음 정치혁명이 1번째지. 그러니까 이게 혁명할 것이 천지백갈이단 말이야. 그것을 딱 33가지로 조항을 해놨잖아요. 황사혁명, 그리고 식수혁명에 이르기까지 생활혁명, 노동혁명, 어업혁명, 부패혁명, 농지혁명, 농약혁명 말이야. 지역혁명. 18번째가 뭡니까? 지역혁명이지. 19번째는 징병혁명, 17번째가 부패혁명이지. 16번째가 유엔혁명, 15번째가 취업혁명. 전부 다 중요하다고. 전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총틀어서 우리나라의 국운을 예측하시는 분이 한둘이가 아니잖아. 한둘이가 아니지. 여기서 한번 내려다 보면은 아까 내가 종로 3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큰 지도가 있어서 쭉 이렇게 봤어요. 정말 우리 하늘공역에서 일자로 쫙 내리쬐니까 바로 경복궁하고 청와대 경복궁을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우리나라 국운을 예측하시는 분, 지금 현재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기타 나름대로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 이름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이제 그런 리더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한 분의 특출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1%의 대천재가 한 분이 오면은 그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이단 말이야. 잉여인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휴대폰, 또 노트북, 인터넷 이런 것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아주 소수의 그 한두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끌려온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동차를 보급화시킨 그 포드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가격이 이제 기차보다 비쌌으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고. 기차는 많은 사람을 실을 수가 있고 많은 또 물건을 실을 수가 있고 그랬는데 저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또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나면은 그 자동차 가격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게 되죠.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 기차는 정한 시간에 가야 돼요. 정한 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야 이제 그 차를 탈 수 있지만 자가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기차역만 지나가지 그 아닌 곳은 전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원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역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가용 시대가 이제 대세다. 이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이제 전국의 미국의 주요한 그 도시의 길목에 이제 그 주유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가용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를 내려다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길목 좋은 곳에 주유소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느냐 하면은 현재는 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고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빗 장사가 있었어요. 빗 장사가. 그래서 이 빗으로 머리를 한번 싹 벗기면은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고, 이제 빠졌던 이가,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치과가 없었으니까 이 빠지면은 이를 해낼 수가 없었잖아요. 요즘은야 뭐 임플란트다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해냈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빗으로 이제 머리를 싹 빗으면은 이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빠졌던 이가 이제 나게 된다 이러니까 전부 다 안 믿잖아요. 허탄해하고 저기 무슨 말이가 뭐냐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분이 이제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한번 시험적으로 이 빗값이 1000냥이다 그랬어요. 1000냥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1000냥을 주고 직접 빗어 보니까 진짜 흰머리가 까맣게 되고 빠졌던 이가 나게 되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확 몰렸던 거예요. 몰리니까 이제 그 빗장수는 하늘로 이제 올라갔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강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가 이제 총재님께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늘궁을 이렇게 이제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 이제 건물을 또 지어야 되고 또 대선을 또 치러야 되고 현실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늘궁 강의비를 좀 받죠. 받는데 100회분을 또 이렇게 내게 되면은 또 대리가 되죠.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빗장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을 따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죠. 물맛 좋네. 그 전에 그때 언제고 2017년도쯤 됐네요. 저 지금 보이는 저곳에 내가 끝까지 갔어요. 저 집 옥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내려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뭐 그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돌산이고 뭐 하여튼 돌산이었어요. 완전 아주 황폐했습니다. 황폐했는데 뭐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요. 지금은 엄청 좋아진 겁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저기가 수리봉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만 명의 이제 그 장수를 호령하는 그런 산세라고 하는데 글쎄 나는 그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못 느껴보잖아요. 김기상 고모님께서 이
하늘궁을 맨 처음에 이제 총재님께서 그 하늘궁 기와집이죠. 업자들이 짓다 말았는데 그 지금 총재님께서 기가하시는 곳이죠. 그것을 맨 처음에 그 인수하실 때에 총재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김기상 고모님한테 이제 돈을 빌렸어요. 빌린 내 가지고 이제 김기상 고모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기상 고모님도 좀 풍수를 좀 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제가 날 자리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만 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때가 안 되면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말을 하는 것도 한 3분지 1은 하고 3분지 2는 할 수가 없어요. 속 시원히 말을 할 수가 없을 수밖에 그 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또 그런 말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없어지죠. 그거는 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느 스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기독교도 없어지고 또 이제 강정산이 이제 뭐 39살까지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평생 31살에 이제 신청년에 중통인의를 하고 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숱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 말씀의 총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사후 40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니까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뒤 같으면은 1949년이다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1949년 11월 13일이에요. 음력으로. 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1950년 1월 1일이고. 그러니까 강정산 선생님이 이제 그 자기 사후 40년이 되는 해에 한 분의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스승님이 오는데 그 스승님을 따라라. 그 말씀이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와 계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말이에요. 정말 인류의 대선생님이죠. 인류의 대스승님이죠. 참 우리들의 대스승님이시고 스승님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황제가 되고 세계 황제가 되시니까 군도 되고 사도 되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어버이가 되시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로 봐서는 아버지를 찾아온 거나 다름이 없죠. 오늘 찾아온 것이. 예. 또 뭐 신부라고 해요. 총재님께서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가 신랑이라면 총재님께서는 신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좀 적지만은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안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세계 1위도 있고 노인 자살률 1위 또 출산율 체제 출산율이 세계 1위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1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총재님께서 그 이재명 씨 말로는 대한민국을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동석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총재님께서 대혁명을 하실 겁니다. 대혁명합니다. 그래 국가혁명당이죠. 대혁명을 하는 해가 내년이다 말이에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게 된다. 이것이 모든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들의 총 가르침의 결론이고 그 가르침의 결론에
의해서 응하시는 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신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허경영 총재님 외에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개혁을 해가지고 세계를 확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45분 됐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이 이야기는 내가 뭐 숱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숱하게 많이 했고 또 숱하게 많이 했는데, 뭐 사실이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시절 때, 그 청소년 시절 때지, 17, 18 요때 고현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기독교의 화신이에요. 화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고현범 목사님이라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의 혼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죠. 맹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비록 앞은 못 보지만은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어떠한 현실의 악조건 속에서라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먼지거든, 먼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낙연 씨나 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을 집어서 미안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상계의 실체가 하나의 먼지와 같고 실체가 없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물질에 탐할 수가 있거든. 미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윌리엄 바 같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몇십억 받고 이렇게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또 움직이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라고. 조지 소로스가 뒷돈을 많이 도와줬다 이 말이야. 오바마하고 클린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대주는가 봐.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의 따까리들이라,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조지 소로스 뒤에는 또 이제 록펠러 같은 뭐 그런 하여튼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것을 뒤에 좌지우지하고 있죠, 지금. 있는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이제 거진 일망타진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이제 관타나모 미 군부가 지금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초 근거로는 반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합법적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반란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미 군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지금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살지 안 살지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통령 뭐 해리슨가 이 사람이 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 사람 그 과거가 굉장히 그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복귀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수준이고, 또 미국이 복귀되면서 미국이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되고 미국에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뭐 애리조나 주 이제 그 재검이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발표를 못 하게끔 자꾸 이제 방해 공작을 놓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 이제 발악을 하고 있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필 규정이니까 이름 바로 돌아가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훔쳐간 그 보석을 훔쳐간 도둑이 있었는데 그 도둑을 잡았다. 그럼 도둑이 가지고 있던 그 보석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 도둑이 이제 훔쳐간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46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뭐 46대나 47대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9대 대통령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네요. 미국 그 남북 전쟁 때 대통령이 18대? 링컨 대통령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18대 대통령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치보면 바로 나오겠는데, 미국 그 18대 대통령이 미국의 마지막이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미국이 한참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이런데 이제 쉽게 말해 빚이 많아가지고 미국 그 워싱턴 주를 이렇게 뭐 넘겼다든가 뭐 그래요. 그래서 주식회사 뭐 미국이 이렇게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그 마지막 그 파산 선고 이제 경영하시는 사람이 이제 경영자가 이제 바이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어요. 하여튼 그것이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제약상이 부익부 비는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아성애자들로 해가지고 참 자기 아들, 딸이라면은 얼마나 그 참 부모들 입장으로 봐서는 천금 같은 아들, 딸이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말이야.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가 봐요. 그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 이 1년에 한 80만 명인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성적인 도구로 이렇게 향락의 대상이 되고 또 저 피를 이렇게 참 하여튼 그 제약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이제 낱낱이 공개할 때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좀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 미국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아마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올 가을, 겨울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터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참 모습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 그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린 공감 TV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뭐 내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검찰 조직도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고 그런 그리고 그 고역 변호사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뭐 고위 그 검사 출신이 뭐 10몇 억을 받고 구속시켜야 될 사람을 불구속으로 해준다 뭐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사람이냐고. 돈 10억이 뭔데 사람이 아이고 그래 양심을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좋은 대학을 이렇게 가가지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한 과목만 시험 치고 수능 시험은 폐지.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사법혁명 전국의 교도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재산비리 벌금형으로 한다. 이거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13번째 이제 뉴딜 혁명, 전국에 1000여 개의 뉴딜 농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33가지 공약 외에도 총재님께서 이제 참 모든 것을 전국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 구상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난주에 그 파주 평양시 그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2의 서울, 지금 있는 서울은 구서울이고 신서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땅을 사놓으면 벼락부자 될 것 같은데. 그래, 신서울 저쪽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인사를 잘 하시겠죠.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아까 그 박동석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융관리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주진영 씨라고 이 사람을 경제부총리나 금융감독원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시키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내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확 바꾸고 이제 뭐 한 달이면 싹 다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바로 즉시 이제 3,000명을 이렇게 정치인 지도자 교육대에 잡아넣고 그거는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은 길로틴을 써버립니다. 관타나모에서 단두대로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가지는 돈 말고 말이야 예산을 빼먹었다든지 기타 부정한 돈으로 가지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미국에 나눠주고 사형을 바로 치켜버려요. 그러니까 단두대로 목을 잘라버리는 데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대자대비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말이에요.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느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국민 배당금도 주고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천동을 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먼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이거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여튼 3,000명을 이제 이렇게 언론계 썩어 있는 언론계 그 3,000명 언론계 그리고 또 법 쪽에 특히 검찰 쪽에 또 판사 쪽에 돈 받아먹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잘못하는 놈들, 요 판사 요쪽에도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변호사는 이제 앞으로 뉴딜 농업단지 가가지고 그걸 하면 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100만 원 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옛날로 말하면은 버스 안내양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버스 타면 버스 안내양이 어디 있노? 없지. 그리고 지금 뭐 저 카드 딱 꺼버리면은 들어갈 때 카드로 딱딱 계산하니까 그 동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안내양이 반갑습니다. 예. 기록에 남기려고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인천. 예. 네. 아, 가까워서 좋네요. 우리는 예, 부산에서 오니까. 부산에? 예. 인천도 한 3시간 와야 돼. 아, 그래요? 예. 오. 빨간 인천이지. 그렇습니까? 너무 좋죠? 아, 그렇죠. 자주 오셨던가? 예? 몇 번 안 뵈본 것 같아. 아, 그래, 예. 몇 번 안 오셨지?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주 오면은 예. 알 텐데. 아이고. 이쁘게 자랐죠? 그 가방도 허경영 그거로 돼 있네요. 평생. 네. 이거 한번 찍어 놓을게요. 맞췄죠. 아유, 이렇게 참 얼마나 알려드리는 게 좋죠. 네. 저도 이제 오늘은 오늘라고 그랬지만 보통 때는 그 항상 허경영 티를 입고 출퇴근합니다. 모자도 그래 쓰고. 예.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 좀 보라고. 그렇게. 그러면 예. 무조건 보라고.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 걸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도 내 집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내가 그러려고 해요. 여기다 하나만 대놓고 가. 예, 예. 아니 그냥 와서 구경만들 하고 가시는 사람이 아. 많아요. 그래. 우리 이제 총재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왔다 가시니까 요거 보고 이제 적으라고. 놀다 가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어떻게 참 또 총재님을 이렇게 아시게 돼가지고 참 아는 것이 참 아이고, 기재가 갑자기 가까운데. 그냥 행복한 거지. 그럼요. 감사하죠. 좀 대단합니다. 다들 복 받으셨어요. 예. 신인인 거를 교회 가서 목사님만 찾았지 목사를 백날 찾아봐도 없지. 답이 없었잖아요. 없었지. 저도 예.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셨네요. 예,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만 예.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예. 교회 한 50년 하셨네. 교회 권사까지 예. 하고. 그 정도 하면 권사님 되죠. 그래갖고 이제 엄청 오래됐죠. 어. 오로지 뭐 기독교 막 예. 그 근거도 없는 저기 저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말로 전했으니까 그래도 또 그걸 믿잖아요. 예. 제일 선하게 믿은 거지. 예.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늦게나마 예. 민감한 모습으로 오셔서 네. 우리를 만나게 해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예. 저렇게 또 올라오시네. 누구니까. 예. 많이 촬영해서 많이 홍보하세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그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3,000명을 이제 좀 미국처럼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국민 모두한테 다 주니까 국민 배당금 다 주니까 거기서도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도 뭐 전 국민 다 주니까 1억 원씩 받고 또 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20만 원 받으니까 받고 자기가 집에서 뭐 자기가 그 개인 뭐 총장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뭐 민사라도 건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 같으면은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한 3,000명을 이렇게 잡아넣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속이 시원하겠죠. 그리고 3,000명 가운데서는 언론에서도 이제 이렇게 썩어 빠진 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레기라고 해가지고 기자 쓰레기들. 그리고 판사들도 중에서도 썩은 놈들이 있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아주 썩은 놈들이 있고 썩었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검사 말할 것도 없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피아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말이야 청와대를 자꾸 흔든다 그러네. 청와대도 기획재정부를 이렇게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그것을 총장님께서는 용납하겠습니까? 택도 없지. 그리고 이제 국방부 비리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우리나라 예산 592조를 자꾸 흔드는데 요것을 딱 중단시켜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헌법을 중단시켜 버려야 돼. 헌법을 중단시켜 버리고 동작 그만 이래가지고 딱 중단시켜 놓고 예산을 함부로 1전도 못 쓰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바로 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엄선돼서 갈 거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종사한 사람들 한 3,000명을 이제 엄선해가지고 싹 이렇게 가다 가지고 교육시키면은 대한민국 조용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이렇게 딱 18세상 주게 되면은 아마 인기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와 이제 점해가지고 작년 4.15 총선에 있었던 모든 이제 부정에 대한 실체가 지금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백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교안 씨가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한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동나무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천지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한교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60년 전에 이제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많은 사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형도 처해졌죠.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균과 이런 사람이 아마 사형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이정재라든지 정치 깡패들도 사형에 많이 당했어요. 당했듯이 아마 정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정화가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천지에서 보내주는 하나의 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 4.15 총선에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거는 완전히 그 원격 조정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그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그 인터넷하고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게 되고 나면은 국민들이 이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총재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법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것은 그 입법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재님께서 원하시는 분 또 이제 제정도 해야 되니까 헌법을 새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엄선하셔가지고 공천을 주든지 아마 작년 총선에 놓으신 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공천을 주시겠죠. 그거는 총재님 권한이니까 내가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꼼보나 째보나 키가 작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든지 할매든지 할배든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뭐 초등학교도 안 놓은 사람이든지 간에 총재님께서 필요로 하면은 필요한 사람은 100%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러한 이제 당선이 돼서 법을 없앨 거는 없애고, 없앨 것이 굉장히 많죠. 뭐를 없애느냐? 지자체 선거 폐지,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또 뭐냐? 정당 제도 폐지, 통일부 여성부 폐지, 뭐 엄청 많아요. 뭐 자동차 세대 폐지, 정권 거래세 1억 원 미만은 면제, 엄청 많아요. 이 이제 뭐 수능 시험 폐지, 전국 교도소 폐지, 금융 실명제 폐지, 징병제 폐지, 노조 폐지, 쌍벌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없앨 거는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은 또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달이면은 싹 다 바뀐다고. 여기서 아마 공무원들 지금 자고 있다고 하니까 자고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사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게 총재님께서 그 천신하강 단자열인 청와대에 입성하는가 동시에 모든 공무원들은 사자로 만들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되고 천년의 이제 그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죠. 대동세계, 공자가 이야기했던 대동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 강정사님 말한 지상 성경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10일 날 아마 KBS, MBC, SBS를 통해서 총재님께서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아마 언론에서 이것을 아마 얼마나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이다, 이낙연이다, 윤석열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추미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고 총재님께서 이제 이 압도적으로 이제 인기를 받는 국민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까지 하는 것은 이제 대선 후보자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져야 되고 야당에서도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두 사람이 될지 안 그러면 당이 짜게지 가지고 말이에요. 이재명하고 이낙연이가 두 사람 놓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그 안철수가 합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자기 독자적으로 지금 뭐 예스까 노까 해갖고 말이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뭐 니 아니더라도 뭐 니 막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볼 때 가만 보니까 안철수를 완전히 찬밥 신세하더라고. 그러니까 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안철수도 성질이 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절대 합당 안 한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판 차려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 또 야권 안에서도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가 됐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또 자기가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된다고 하니까 그래 되면은 이제 여권은 여권대로 쪼개지고 야권은 야권대로 쪼개지게 되면은 한 5사람, 6사람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이 따로따로 놓을 수도 있고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가 따로따로 놓게 될 수도 있고 그럼 5사람 이제 허경영 총재님까지 하면은 6사람 일이 되겠죠. 이제 그래 되면 인물 본위로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질 때가 되면은 이제 11월 9일인데 10월 10일인가? 10월 9일 날 이제 여당의 대표가 정해지게 되고 11월 달에는 이제 야당의 이제 대권 주자가 정해지는데 그때를 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급상승 이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오면서 아시아나 에어부산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쭉 하다가 이륙해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불과 한 3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륙하는 시간, 착륙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이제 이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이륙하는 순간만 남았는데 이륙을 하게 되면은 그 인기가 급상승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까무러치게 될 거고 그것은 또 미국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죠.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밝혀진다고 하고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 이제 그 늦어도 그때는 트럼프가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백궁에서 계획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 이야기는 내 소설입니다만은 뭐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그 당시는 백악관은 이제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새로운 관제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이제 보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뭐 내 생각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허경영 총재님이 이렇게 우뚝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인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1000만 불짜리 구경이다 이 말이에요. 1000만 불짜리 구경이에요. 자, 좋은 구경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오신 분도 기독교를 한 50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는 내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기독교를 한 2,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17, 18, 19, 20살 때까지 기독교를 하다가 21살 때부터는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에 관한 재반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차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정산에 대한 문제도 또 이야기를 내가 또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을 쭉 겪음으로써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 되어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내 반복되는 이야기죠. 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총재님께서 왜 많은 그 식물 중에서 메밀꽃을 이렇게 심었을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 보기에 참 좋네요. 나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메밀하면 메밀묵도 생각나죠. 메밀묵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한번 언젠가는 여기 올 건데 오면은 메밀묵을 해가지고 또 대접을 할까.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몇 종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다 허물고 이제 좋은 그것이 이제 들어서겠죠. 하늘궁 토지를 이제 구입한 사람이 뭐 몇백 명 된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200명인가 한 300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또 내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적지만은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 그게 이제 동참을 했다는 거. 강영희 씨라고 그 비례대표 11번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을 내가 지난주 가서 알았는데, 그분도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다더라고. 내가 이제 클로바부터 시작했죠. 클로바는 뭐냐 하니까 지금 총재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좀 협소하니까 조금 넓혔어요. 넓힐 때 그때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이제 동참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클로바를 총재님께서 네이 클로바를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네이 클로바를 내가 좀 받았습니다. 받고 내가 hun성하고 그 뒤에 이제 토지, 또 백국명패 이제 뭐 전부 다 했죠. 총선에도 제가 출마했고 또 기타 뭐 또 그런 게 있는데 하고도 영 이렇게 좀 더 못해서 미안하고 완전 천사로 못해서 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참네. 자, 오늘 입춘데 정말 그 절기가 조금 느껴지네요. 그렇게 덥지 않다. 지금 그렇게 덥지는 않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조용합니다. 일주일 뒤에도 내가 또 찾아올 겁니다. 8월 15일 날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제주 에어 타고 올 겁니다. 와서 또 볼일도 보고. 12시 39분이네요. 이제 아쉽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동석 씨나 김태형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씨가 좀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낙연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좀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 물론 뭐 나름대로 그 사람 이낙연 씨도 자기 부모들이 있고 자기 조상님들도 있고 윤석열 씨도 뭐 파평윤 씨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뭐 친인척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대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큰 직책은 한 자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상중하를 따진다고. 따질 때는 이재명에 비해서는 윤석열 씨나 이낙연 씨는 영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라톤으로 뛰면은 1등을 못한단 말이야. 그게는 한참 순위가 떨어진다 이 말이지. 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나 또 이재명 씨는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또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유아원 수준이지. 그래서 내가 내일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존 이제 대선 주자들은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 핏덩어리다. 그리고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달 지난 돌은 안 되고 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요. 그런 데 비해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는 완전 성인이시고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죠. 나는 이것을 확신을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여러 번 찾아뵈서 알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